그다음에 감정 읽어주기. 이거는 아까 제가 제 뇌를 왜 보여줬냐면 아무리 전두엽으로 서로 만나도 안 통해. 왜냐하면 이미 그 중간내에 감정 기억들이 막 와글와글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그 전두엽의 이성적인 걸 아무리 이렇게 호소를 해도 잘 안 들어와요.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생명체의 아주 기본 그 원리인데요. 사람은, 뭐 동물이나 사람은 위험한 걸 먼저 감지하게 돼 있어요. 위험한 걸 감지 안 하면 생명이 유지가 안 돼. 그죠? 불이 났어. 근데 빨리 이거 먼저 감지해야지. 그래서 피해야 돼. 너무 무서워서 빨리 피해야 돼.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그러지 않고 불이 났는데 지금 전두엽이 움직이고 있어. 누가 불을 냈지? 몇 분 내로 저 불이 여기 올까?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그런 사이에 다 타 죽어. 그죠? 그래서 생명체는 우선 긴박하게 과도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. 위험에는.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는 그 시상하고 그 중간뇌의 이 감정 기억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고요.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훨씬 더 위험하게 느껴. 그래서 이를테면 저 밖에서 꽝 소리가 났어요. 포항은 지진이 났었는데 부산은 지진 같은 건 없었죠. 포항에 지진이 한 번, 두 번 나고 나서 꽝 소리가 나면 포항 시민들은 쭉 놀래. 그냥 자동으로 놀래요. 왜요? 중간내에 소리는 무서운 거야. 이게 입력이 돼버렸어. 그 기억이, 정서 기억이. 그래서 굉장히 이 PTSD 같은 거 많아요. 이제 트라우마 치료도 많고.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과거 경험 속에서 굉장히 과잉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가 감정을 읽어주지 않으면 이런 편안한 느낌들, 좋은 관계가 생겨지기가 어려워요. 부모님이 굉장히 아버지가 뭐 알코올리즘이어서 집에 들어오면 때리고 소리 지르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. 다행히 잘 극복하고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됐어. 근데 클라이언트를 만났어요. 근데 그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의 중년 아저씨가 오셔서 그 술 먹고 막 이러시면서 막 소리 지르고 비난하시고 이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느낄까요? 그런 경험이 없었던 클라이언트보다 종사자보다 몇 배 더 스트레스 받아. 그리고 그 아저씨가 싫어. 그리고 나쁜 사람 같고 위험하게 느껴지고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런 게 다 그 과거 자기 경험 속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. 우리가 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과거 경험 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의 행동과 감정과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.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어요. 그죠? 여긴 지금 다 우아해요. 왜 그럴까요? 이거 지금 다 전두엽으로 만나고 있어요. 근데 뭐 중간내를 누가 건드리지 않잖아요. 제가 이렇게. 응? 되려 이렇게 전두엽으로 만나고 있어. 그럴 때는 다 이렇게 아주 휴먼, 훌륭한 인격 이렇게 돼. 전두엽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. 이렇게 좋은 공부하고 있는데. 근데 이런 때는 괜찮아.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어떤 일이 났을까? 주식이 요새 뭐 전국이 난리더라고요. 주가가 막 떨어졌어. 막 가슴 뛰고 공부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남편이 뭐 돈을 빌려서 주식을 했다. 막 이러면은 지금 오늘 어제 같은 날은 굉장히 힘든 날이겠죠. 그렇죠. 근데 훨씬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이유는 과거에 이런 불안한 아버지가 뭐를 해서 다 날린 집 이런 집은 지금 남편이 뭐 얼마를 잊어버렸다는 막 못 견디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래서 이렇게 이 감정을 잘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화내는지 알 길이 없어. 언제 화내는지도 알 길이 없어. 어떤 게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지도 알 길이 없고 뭘 원망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. 이유는 과거 경험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들이에요. 그런데 그것들이 클라이언트 속에 잔뜩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최소한 가지고 이해하기 힘든 감정의 어떤 관계를 보이는 분들에게 이분은 저 속에 뭐가 있구나. 최소한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자는 거죠.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보다는. 그렇죠?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대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대응해서 대화를 하는데 숨은 마음을 찾자. 어떤 시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며느리는 그냥
밤낮 돌아다니고 뭐 돈도 안 아끼고 막 이렇게 막 했어요. 그리고 도대체 연락을 안 해요. 이렇게 했어요. 그러면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뭘까요?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? 뭐라고 얘기할까요? 그런 시어머니 분이 오셨어, 클라이언트가. 우리 자식들은 나는 안 돌보고 전화도 생전 안 하고 정말 그냥 뭐 여기 뭐죠, 경상도 말로 막 쇠 빠지게 키워놨더니 이 숨은 마음 뭐예요? 나는 며느리가 자주 전화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거예요. 자식들이 나에게 좀 자주 전화했으면 좋겠어. 내가 외로워. 자식들 목소리가 그리워. 그 마음이에요. 며느리가 그렇게 듣고 자식이 그렇게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. 근데 이 어머니도 좀 그렇게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. 얘들아, 나 네 목소리 들으면 그냥 엄마가 힘이 나고, 엄마가 그냥 지쳐 있다가도 그 아들 목소리 들으면, 며느리 목소리 들으면 정말 고맙고 위로가 된단다.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, 시어머니에게는 얼마나 며느리들이 전화를 하고 싶겠어요. 그죠? 뭔지 아셨죠? 이 대화라는 거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오해를 만들고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 마음이 뭐지? 이렇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애들이 공부 엄마 좀 그만 말해. 이렇게 말했어요. 공부 지긋지긋해. 그 마음 뭐예요? 나는 좀 공부 말고 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원해요 라든지, 엄마가 나에게 좀 믿어주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든지, 좀 그런 잔소리 같은 어투 말고 좀 따뜻한 말로 내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든지, 뭐가 그 밑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는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을 들어라. 너 왜 이렇게 했어?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 뭐예요? 네가 제 시간에 요거를 잘 하기를 내가 바라고 있어. 뭐 이거예요. 그죠? 근데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표현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. 훨씬 더 위급하게 느끼고 훨씬 더 화가 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감동주기, 요거는 정말 아까 제가 뇌를 보여줬는데요. 요새는 뇌과학이 발달돼서 이 감동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. 대화에서.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음성이 좋으세요 얘기하는 거 하고, 그렇죠? 목소리가 좋으세요 얘기하는 거 하고, 은쟁반의 옷끝을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그러면 관장님과 저의 사이가 달라져요. 오래 기억을 하실 거예요. 내 음성을 저렇게 제가 어떤 표현을 한 거예요? 감성의 표현을 한 거예요. 그냥 목소리가 좋아 이거보다 은쟁반의 옥구슬 같으세요. 이거 굉장히 달라요. 우리 여기 보자, 눈이 예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? 우리 여기 자매님 눈이 예쁘시다. 이게 제가 이렇게 눈이 예쁘시다 할 때, 눈이 예쁘세요 하면 그 말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눈이 정말 사슴의 눈 같아요. 좀 그러세요. 근데 제가 그걸 표현한 거예요. 그죠? 그럴 때 이게 달라요. 감성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클라이언트들하고 얘기하실 때 좀 이런 감성 언어를 많이 개발해서 쓰시면 그냥 단박에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. 아셨죠? 그래서 습관처럼 쓰는 말 줄이기. 처음 들어보는 표현을 쓰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고요. 감성을 움직이는 언어 쓰기. 그렇죠? 그렇게 해서 우리 언어 습관 중에 조금 더 오감을 움직이는 오늘 우리 선생님 샴푸 냄새가 장미꽃 향기 같아요. 이런 말들. 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냥 관심을 두면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매일 뭐 그런 말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런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상당히 이 선생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를테면 노란색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예쁜 병아리 같으세요. 감성, 그렇죠. 감성을 활용한 언어들이 뇌를 활성화시켜요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오감을 활용한 이런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리고 맨날 쓰는 말 말고 좀 처음 들어보는 노력을 해보자.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, 집에 가시면 애한테 공부해라, 숙제했어? 그 말부터 이렇게 늘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어느 날 들어갔어. 그런데 갑자기 숙제했어가 아니라 손 씻었어? 학교 갔다 오면 손 씻어? 이런 말이 아니라 우와, 엄마 생애 최대의 선물 우리 아들 들어가서 딱 안았어. 어떡할까요, 걔는? 엄마 어떻게 됐나? 무슨 일이 난 거야?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걔의 뇌가 활성화가 돼요. 근데 손 씻어, 숙제했어, 이거는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. 요새는 MRI 찍으면요, 뇌가 어디가 활성화가 되나 여기 전극 다 꼽으면 다 나와요. 너무나 정말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. 근데 아까 공부에 이렇게 하고 이걸 찍어봤더니 아무도 뇌가 활성화 안 됐어요, 애들이. 근데 아무개야, 엄마는 정말 네가 태어나줘서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. 이렇게 얘기하면 막 뇌가 활성화돼요. 언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. 그래서 너무 매일 쓰는 습관적인 말, 사랑해, 이거 애들이 뭐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쓰면 뭐 쓰는 게 훨씬 낫지만 애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미안해요. 미안해. 정말 진심으로 그냥 미안해 이거 말고, 아, 엄마가 그때 너무 아이를 키우는 법을 몰라서 동생이 금방 태어나서 네가 형 노릇을 하라고 엄마가 좀 너를 많이 야단쳤지. 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. 아들 미안해. 이러면요,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 다, 그 중간 내에 쌓여있는 응어리 다 녹아요. 소통이 이렇게 중요해요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 하는 말이 정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. 돈의 가치로 치면 어마어마해요. 돈도 안 들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관계를, 얘한테 내가 이렇게 10,000원을 주고 100,000원을 주고 100,000원을 주고 1,000,000원을 주면 조금 달라져. 그쵸?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. 용기를 나게 해요. 그렇죠?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.